살림과 어울림으로 삶의 지혜를 품어온 우리 집 한옥. 그곳으로 빛이 내리고 바람이 흐른다. 막힌 듯 열린 창호는 우리네 전통 가옥의 개방과 폐쇄의 묘미를 보여준다. 그리고 선과 선이 맞물리면서 빚어내는 조화와 여백의 충만함. 그렇게 창호의 아름다운 문살은 전통 가옥의 미와 품격을 살려놓았다. 소목장의 손끝에서 나무는 건축의 한 요소이자 예술의 기능까지 담당했던 창호로 새롭게 탄생한다. 김순기 장인이 집 인근의 화성 행궁을 찾았다. 한 달에 두세 번 장인은 행궁에 들러 창호를 점검한다. 이곳 화성 행궁의 4,500여 개 창호 모두 김순기 장인의 작품이다. 김순기 장인은 1997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화성 행궁 복원 사업에 참여해 창호를 제작했다. 창호를 비롯해 나무로 만든 기물을 제작하는 장인을 소목장이라고 하는데 김순기 장인은 창호를 만드는 창호 소목장이다. 자, 이렇게. 겨nak 나온 아이들이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요, 저거요, 저런 막 네모 모양 있잖아요. 네. 네모 모양은요, 그냥 끼우는 거예요, 아니면 붙인 거예요? 나무를 길다란 나무를 대패질해서 잘라가지고 십자로다가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낀 거예요? 예, 다 꼬인 거지. 여기는 못이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진짜로요? 예, 다. 아이들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은 듯하다. 우와. 우와. 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러다 잘라준 거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우와. 창호와 함께한 흔적이다. 노인네니까. 화성 행궁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원 행차 때 머물기 위해 지은 궁궐이다. 건축 기법이나 자재 등 모든 것이 기존의 궁궐과 유사하게 지어졌다. 창호는 특별히 화려한 문양이나 꾸밈을 하지 않았다. 널리 쓰인 세살 창호 위주로 짜여 있는데 단아하고 격조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된 화성 행궁의 복원 사업이 1990년대 중반 이루어졌다. 전국의 명장들 대부분이 참여를 원했던 일이기도 했다. 김순기 장인의 화성 행궁 복원 사업 참여는 장인의 창호 짜는 솜씨와 작업에 대한 열망이 더해진 일이었다. 그 수원 행궁 하나만이 제가 최고로의 이 애적심과 내 성심성의껏을 다 내 기술의 본을 다 나타내서 한 거로다가 생각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수원문 내가 짠 거야 데리고 가기 빠르고 그러니까 제일로 일한 중에서 보람 있는 거 이겁니다. 수원 행궁. 김순기 장인은 그동안 경복궁 복원을 비롯한 전통 건축물의 창호 제작을 통해 그 솜씨를 인정받았다. 수원에 자리 잡은 김순기 장인의 창호 공방.
창호 살대 작업이 한창이다. 안 기사, 이거 저기 15일 날까지 나가기 다 되는 건가? 네, 지금 이거 남양 노인정 건데요. 지금 이거 저 마루에 분화금은 지금 12짝인가 짜놨고요. 지금 이거 이제 3살은 지금 한 짝 짜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참 손 봐야 돼. 시작해갖고 뭐 또. 안규주 전수교육 보조자와 함께 공방을 꾸려오고 있다. 그러면 홈도 파고 지금 시작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어요. 전통 건축에 있어 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궁궐이나 사찰, 가옥과 같이 건물을 짓는 목공을 대목장이라 한다. 이에 비해 목조 가구나 조각, 나전칠기, 창호 등을 제작하는 목공을 소목장이라 일컫는다. 이 소목장의 작업은 정교하고 섬세하다. 특히 창호 소목장은 공의 기능과 더불어 수리적 감각까지 요구된다. 그 도형력이라는 건 수리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미적인 가치라는 것은 감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작품이라도 감성적인 것과 이 수리적인 게 결합된 것은 드물어요. 근데 이게 창호라는 것은 그 두 개가 결합됐다는 데 아마 가장 큰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창호를 만드는 소목장분이 그런 그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작업장 옆에 마련돼 있는 창호 전시실. 김순기 장인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화려한 꽃무늬를 정교하게 새겨넣은 꽃살 창호를 비롯해 좀처럼 접하기 힘든 창호가 마련돼 있다. 어느 것 하나 못을 대거나 악교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살에 모양을 판 뒤 끼워 맞춘 작품이다. 이 문짝은 지금 보기가 힘든 문짝입니다. 요거는 어느 때에 쓰던 문짝이냐면 고려 시절에 현재 여기서 요거 계속 연결이 돼서 바둑판 문양이 됐으면은 그런 문양하고 이 문양하고 제일 많이 썼어요. 고려 때. 그래 절에 가가지고 이런 문양이 있으면은 바둑판 이렇게 한 공간 없이 있는 거하고 이런 문양이 있으면 아 이거 오래된 거구나. 고려 때 이게 건립된 거구나.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 소목장이 지녀야 할 또 다른 덕목이다. 한옥에서는 문과 창호를 구분한다.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즉 마당으로의 출입을 위해 설치하는 것을 문이라고 하는데 문은 대목장이 만든다. 창호는 창과 호를 합친 말로 창은 채광과 환기를 위한 것이고 호는 방문을 의미한다. 창호지를 바르지 않는 창도 있는데 부엌이나 광에 살창을 둬 환기와 채광을 꾀했다.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방문인 호와 창은 구분이 쉽지 않다. 대돌 위에 출입을 위해 설치한 것은 호에 해당한다. 머름이라는 팔걸이 정도 높이의 구조물 위에 설치된 것은 창이다. 호만큼이나 넓은 창을 두기도 한다. 우리의 그 전통적인 건축은 우선 그 넓은 대지에다가 채를 여러 채를 짓고 거기에다가 또 채 속에서 여러 개의 간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창호가 설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는 한옥 같은 데서 볼 것 같으면은 사면에 거의 다 창호가 설치가 됩니다. 하나의 건물에 방을 넣어 하늘로 향하는 서양 건축과는 달리 땅과 접해 수평으로 지어지는 우리네 건축에서 창호는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순기 장인의 목재 창고.
창호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목재다. 금년에 들어온 1년생이에요. 장인의 창고에는 창호 10,000개를 짤 수 있는 나무가 보관돼 있다. 이게 3년생이고요. 요거는 지금 한 5년생 된 거예요. 건조 기간이 다른 나무가 쌓여 있는데 금방 켠 나무는 창호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년 이상 비바람을 마치고 자연 건조를 시켜 나무결을삭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무의 성격이라는 게요. 비워서 마른 거 같은 상태로다는 성격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3년이 넘으면은 그게 깎으면 깎은 대로 키면 킨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성격이 살아있을 때는 깎아도 뭐해도 반드시 깎아놨는데 그거 또 뒤틀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묵혀야 돼, 나무는. 오랫동안. 묵힐수록 좋아요. 바람길을 따라 들어오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창호에 맞춤한 목재로 서서히 변해간다. 목재가 선별되면 본격적인 창호 제작에 들어간다. 창호 제작은 가로살과 세로살을 만들어 조립한 뒤 바깥트린 울거미에 끼우는 과정이다. 먼저 가로살과 세로살을 만든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립할 부위에 홈을 파준다. 가로살과 세로살은 두께나 모양은 같지만 끼우는 부분을 달리해서 판다. 세로살은 앞부분에 6mm 정도 홈을 파주고 가로살은 뒷부분에 12mm 정도 파낸다. 이제 조립이 가능하게끔 가로살에 티움을 줄 차례다. 이 부분이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튼튼하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로살 위에 가로살을 올려 끼우면 살대가 조립된다. 완성된 살대를 창호의 크기에 맞게 살대 수를 조정해 조립한다. 살대 사이의 간격은 30에서 33mm가 적당하다. 간격이 좁으면 창호가 답답해 보이고 넓으면 엉성해 보인다. 가장 적절한 살 간격의 비례는 장인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다. 현재 이거를 이렇게 칼질해서 깎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넓잖아요. 이 칼질해서 이렇게 깎았으니까 이게 요 세 개 맞을 적에 헐거워도 안 되고 이건 못을 안 쓰기 때문에 항상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 기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춤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치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왜 하나만 별도로 때리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살대가 부러지지 않게 나무를 대고 균일한 힘을 가한다. 치수를 확인하고 나면 가로살, 세로살 조립은 끝이 난다. 됐습니다. 이제 이게 조립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격자 문양의 빗살 창호다. 다른 문양의 창호 제작도 기본 조립 과정은 유사하다. 각도를 달리하거나 정사각형 모양을 기본으로 살대를 하나씩 빼 원하는 모양을 구성한 뒤 이에 맞게 제작한 살대를 조립한다. 꽃살 문양의 경우는 살대 구성과 조립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거를 요 가운데 요거는 문살 그 원 규격 그거라고 이를 남겨가지고 이제 원형을 만드느냐 꽃 모양을 만드느냐 무슨 모양을 때 여기에서 이걸 그리게 달린 거예요. 꽃살은 살대 자체에 문양을 넣어 판 뒤 각도를 맞춰 3개를 끼운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맨 그 바닥에 첫 번 누르고 3분의 2는 도망갔고 10분의 1만 남고 가운데 거는
3분의 1이 아래 위로 없어지고 중간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엎치면은 맨 나머지 거는 3분의 2가 잘라내밀고 3분의 1만 남아서 이렇게 꼬여서 맞으면은 현재 지금 이게 이제 3번이 겹친 거예요. 디자인에 따라 화려한 꽃살 창호가 되기도 하고 둥근 모양의 단순한 꽃살 창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꽃살을 제외한 기본 살대도 종류가 다양하다. 골미리는 살 윗부분에 홍을 하나 파놓은 단순한 형태다. 배미리는 두 줄을 넣어 모양을 냈는데 골미리보다 고급 살대다. 위와 양옆까지 모양을 낸 투미리는 조립했을 때 단단하게 맞춰져 모양과 기능에 있어 최고급 살대에 속한다. 살대의 모양은 창호의 튼튼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로살과 세로살 조립이 끝나고 나면 바깥 틀인 울거미를 짠다. 조립된 살대가 들어갈 위치에 맞게 홈을 판다. 이제 울거미 조립과 함께 살대를 끼워 넣을 차례다. 울거미에 가로와 세로 모서리를 45도 각도로 끼워 맞춘다. 한쪽에 쐐기를 파 나머지 한쪽으로 밀어 넣는데 이렇게 끼우면 결코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고의 경우 아래쪽에 마기인 궁창판을 넣기도 한다. 들고 날 때 창호가 찢어지지 않게 고려한 것이다. 이제 조립된 살대를 울거미에 끼운다. 모든 과정은 정교한 끼워 맞춤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엔 기계 작업으로 효율성을 높였지만 끼워 맞추는 모든 과정은 장인이 직접 손으로 한다.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기계를 이용해 단순 작업 과정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창호 제작은 지금도 한 장 만드는 데 2~3일이 걸리는 정교한 작업이다. 투박한 나무가 장인의 세밀하고 정교한 손길을 거쳐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는 창호가 된다. (20대에) 창호를 직접 제작한 이래 김순기 장인이 짠 창호는 3만 개가 넘는다. 여수. 장인은 공방을 낸 이후 그동안의 작업을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 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공장을 내가지고 40여 년이라는 거를 문을 개다 짠 숫자 그거를 기록한 거를 하나도 내버리질 않고 내가 현재 지금 일한 작업에 그 어디 거 문제 몇 년도 몇 년 했다는 거 이거 문제온 기록입니다. 이게 나한테는 재산이죠. 보물이고. 이게 제가 지금 40년 동안 전체로 많은 겁니다. 다. 한국 전쟁 직후 누구나 배가 고팠던 시절 김순기 장인은 14살의 나이에 창호 제작에 입문한다. 당대 최고의 대목장인 이규선 대목장으로부터 처음 나무 다루는 법을 익혔다. 이후 창호는 장인의 평생의 업으로 다가왔다. 아마 내 적성에 맞았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렇게 재밌었어요. 이 주인 아저씨가 이 새끼는 돌대가리인가 어찌 한 번 하니까 이렇게 몰라. 그래고서는 욕을 하고 때려도 그게 서럽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해보라 그러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맞아들어가는 과정 뭐 하는 거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 밤일해라. 그거 맞춰라. 그런 소리 안 해도 내 스스로가 그게 좋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보는 성기를 가졌어요. 대부분 목공들이 대목리를 선택하던 시절 솜씨 좋은 젊은 소목장은 수원 일대 일감을 도맡다시피 했다. 하지만 37 되던 해 작업 도중 손가락 2개를 잃게 된다. 손가락과 함께 잘려나간 삶의 의욕. 하지만 한 목공과의 만남은 재기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행주 대교로다 기억을 했는데 거기 어디예요? 한쪽 팔이 완전히 손목위가 없는 사람이 록구루를 갖고 있더라고요. 록구루. 록구루가 뭐냐? 계단 깎는 거, 목기 그 깎는 거, 그 록구루를. 그래 이 사람이 한 손으로 어떻게 깎나 보니까 그 연장에다가 이거 들어가는 그 저기를 맹길어 가지고 이걸 대고 꼬여 가지고 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니 뭐 한쪽 손목이 없는데도 일을 하는데 너 2개 잘라졌다 일 못할 게 뭐 있느냐? 너 어떻게 하면 되지? 마음과 달리 예전 같지 않은 손놀림. 방황 중 들른 송광사에서 다시 미래를 찾게 된다. 가서 거기 가서 그 문을 보니까요. 나는 기술을 더 배워야 돼요. 간단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송광사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손이 이거보다 굵지 않습니까? 길고. 이게 옆으로 꼬부러졌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는 대신에 이게 크면서 비틀려가지고 역할을 하더라고요. 바람과 햇살에 오래 묵힌 목재를 써야만 뒤틀림 없는 창호를 만들 수 있다. 그렇듯 순탄치 않은 지난 50년 세월은 장인의 솜씨를 견고하게 해준 비바람이 됐다. 경기도 여주에 250여 년 된 고가. 겨울 준비가 한창이다. 위로 올려요. 더 올려? 됐어요. 창호지 바르는 일은 늦가을 가족 행사가 됐다. 여기 얼마큼 남아야 돼? 기존의 창호지를 뜯어낸 자리. 창호의 안쪽에 새 창호지를 바른다. (200여) 개의 창호에 새로 창호지를 바르는 일은 꼬박 닷새가 걸린다. 깨지지만 않으면 10수년을 쓰는 유리창과 같은 편리함은 없지만 집주인은 1년에 한 번씩 불편함을 감수한다. 양옥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창호가 주는 정갈함 때문이다. 발로 놓고 나면은 기분이 상쾌하지. 사실은 그 창호지로 하룻집에 발로 놓으면 기분이 상쾌하다. 방과 방 사이에 설치하는 분합문은 창호지를 바른 뒤 불기가 바짝 마르도록 햇빛에 널어 말린다. 한지 바른 창호는 우리 집 한옥에 새로움을 입힌다. 새 창호지로 겨울 채비를 마친 여주의 고가. 이 가옥의 창호는 비례와 세부 처리에 있어 제대로 짠 창호의 전형을 보여준다. 3살 짜임으로 이루어진 창호는 사랑채의 담백함을 더한다. 창호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공된 석재와 세련되게 다듬은 목부재로 미루어 이 집은 서울에서 내려온 솜씨 좋은 장인이 지은 건물로 추정된다. 안채에선 창호 보수가 한창이다. 틀어진 창호의 위치를 잡고 벌어진 경첩을 바로 한다.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손질이 필요한 집. 그래서 우리 집 한옥을 사는 사람과 교감하는 집이라 한다. 창호 또한 그러해 생활의 일부로 들어온다. 앞뒤가 그냥 훤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져. 창호는 주거 환경의 자연을 받아들이는 선조들의 정서를 반영한다. 태양광이 바깥에서 비출 때에 창호지가 반투가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선이 실내에 아주 은은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특히 창살이 상당히 그 실루엣으로 보이기 때문에 창 그림자, 창살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아기자기한 살짜임새 또는 그 소세한 살짜임새의 그림자가 창호지를 통해 가지고 실내에 투영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아주 독특한 공간 정서를 이루게 되죠. 창호는 열고 닫는 법이 다양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공간의 기능성을 높인다. 문과 창의 기능과 더불어 주거 환경의 미적 요소까지 더한다. 마당에서 대청으로 오르는 전면과 대청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분암문의 경우 문을 들어서 위로 올리는 들어열개 방식으로 구성된다. 양쪽 두 짝을 폭에 접은 다음 천장에 달린 들쇠에 매단다. 필요에 따라 문을 내려 마당과 대청, 방과 대청을 분리하고 또 열어둠으로써 개방적인 공간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들어열개는 디자인 면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문의 가운데에 불발기창을 두는데 위아래는 창호지를 앞뒤로 발라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불발기 부분은 한 면에만 창호지를 발라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게 했다. 당기거나 밀어서 여는 창호도 있다. 여닫이는 바깥 창호에 주로 설치됐다. 미닫이는 옆으로 밀어 창호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게 열고 닫는 창호다. 건물 밖으로 난 창호는 미닫이와 여닫이를 함께 사용해 보온과 방음, 채광 조절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미석이는 주로 실내 방문에 설치한다. 문틀의 홈대를 두 줄, 세 줄로 만들고 문 한 짝을 옆문에 붙여 여닫는 창호다. 창호는 출입과 채광이라는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아름답고 다양한 살짜임새로 한옥의 품격을 올려놓았다. 세살 창호는 궁궐에서 양반가, 여염집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문양이다. 우물 정자를 무늬로 짜놓은 정자살 창호는 고려시대에도 사용됐을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 아자살은 한자의 아자를 무늬로 만든 창호다. 아기자기한 살짜이므로 여인들의 거처인 안채에 널리 쓰였다. 이렇게 집주인의 취향과 소목장의 예술적 감각이 더해져 한옥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켰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고택. 영조가 시집간 옹주를 위해 지어준 집이라 해서 일명 궁집으로 불리는 한옥이다. 이곳은 여러 지역의 한옥이 옮겨져 보존되고 있는데 한옥에 어우러진 창호의 조형미가 돋보인다. 그중 하나가 선으로 이어지는 한옥과 창호의 완결성이다.
지붕골이 이루는 선적인 구성이라든가 기둥과 인방, 돌이 이런 것이 이루는 선적인 구성이 점점 큰 그 선적인 구성에서 창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아기자기한 그러한 창호의 살짜임새의 선적인 구성으로 가고, 그리고 아주 그 건축물에 근접했을 때에는 나무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적인 구성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부엌에 빛을 들이는 교창 하나에도 선의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창호로 바람과 빛을 들이며 그렇게 안과 밖을 소통시키고 고택은 늦여름 풍경에 젖어든다. 가을에 접어든 고택. 창호는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 열린 창호를 통해 건물과 자연은 하나가 되고 안과 밖이 하나로 흘러다닌다. 우리네 좌식 생활과 풍경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또한 창호다. 한옥의 누마루에서 창을 설치하는 위치는 팔을 걸치고 앉았을 때의 높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부에서 제대로 된 경치를 즐기려면 앉은 위치가 적절하다. 누마루에서 혹은 대청에서 열어놓은 창호를 통해 앞마당이나 뒤뜰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인다. 우리의 뜰은 그 속에서 직접 거닐고 노는 정원이라기보다 바라보며 즐기는 정원의 성격을 갖는다. 이 고택은 대청마루 한 면 전체를 여러 개의 창으로 구성했다. 하나의 풍경이 창을 통해 여럿으로 나뉘고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선 다시 하나의 상징적인 풍경이 된다. 그렇게 창호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찰의 창호는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불자들의 소망이 모이는 곳, 사찰 건물은 화려하면서도 경건함이 깃들어 있다. 이런 사찰의 창호에는 다양한 살짜임이 존재한다. 같은 건물의 창호가 각기 다른 살짜임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에서 창호는 드나듦, 곧 출입과 소통의 의미를 넘어선다. 창호살 문양 하나에도 성찰의 의미를 담았다. 불교에서는 획일이나 하나의 형태보다 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만수리실인 지혜를 상징하는 이 방의 이름이 만수리실인데, 이러한 다양한 문양을 통해서 중생들의 마음이 함께 다 같지 않죠. 그러한 의미로 보면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찰의 창호 중 부처가 모셔져 있는 대웅보전은 화려한 꽃살 무늬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세속의 사람들이 부처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과 염원이 담긴 공간.
꽃사는 종교적 충만함의 표현과 함께 조형을 통한 봉헌, 곧 꽃 공양을 올림을 상징한다. 사찰 창호의 개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정한 전각만이 부처의 공간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부처의 세계 안에 있다는 뜻을 품고 있다. 종교에서 창은 하나의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자 결국은 깨달음 그 자체가 되는 상징물이 된다. 안성의 한옥 건축 현장. 김순기 장인이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창호를 다는 일 역시 창호 짜기만큼이나 섬세한 작업이다. 대목장이 만드는 벽체의 문틀에 맞춰 창호를 제작한다. 하지만 오차가 날 경우엔 현장에서 조정해 창호를 단다. 현대식 부품을 접목하기도 한다. 이거는 저 옛날에는 그냥 이 철을 안 깔고요. 그냥 했기 때문에 미창 홈이 패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패이지 말라고 이 저 철을 까는 거예요. 내루철 문양. 기차 내루철 문양. 창호 달기 역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문틀에 딱 맞게 달지 않는데 창호의 재료가 이완과 수축을 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에 설치되는 여다지의 경우 장인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이게 지금 현재 말이죠. 이 나무가 물나무 쓸 경우에 이게 새가 더 떠요. 이게 이 문짝나무는 이건 몇 년 말린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도 마른 나무, 이것도 마른 나무, 몽창이 다 아주 배싹 마른 거라면 비 올 적에 그 날이 우중충할 때 나무가 벌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새가 떠야지 안 뜨면 띄어서 닿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날이 불어서 안 되면 이렇게 두 짝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옆에는 현재부터 딱 붙어 있게 하고 아래 위는 항상 떠야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건 잘 다른 거야. 됐어요. 이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창호를 만드는 사람은 흔치 않다. 가행 거의 들어가는데. 그동안 일을 배우겠다고 공방에 찾아온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안규조 전수교육 보조자처럼 전통 창호 제작을 업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었다. 이젠 손놀림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사제지간이 됐다. 10년 전 이제 여기를 왔는데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김승기 선생님 하는 그 일은 옛날 완전 전통으로만 이렇게 일을 이끌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전통에서 벗어난 양옥집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런 일 상태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배우려고 마음 먹고 들었을 때 현재로다가 지금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 일만큼은 옛날 고전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재료 하나 마련하는데도 3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하는 일. 창호 제작 역시 끈기와 오랜 경험이 더해져 완성되는 기능이다. 저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싼 것들은 이 창살이 이음과 맞춤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시간만 좀만 지나면 창문이 틀어지고 변형되고
또 열리거나 닫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고 기능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고건축 전문가와 함께 완성된 창호를 둘러본다. 제 마음대로다가 문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현재 여기는 이제 방이 겸 거실 겸이고 저긴 주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완자문이다 이렇게 좀 해봤는데 격이 이게 맞는 겁니다. 이 봉습을 따진다면요. 예. 근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건 미닫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옛날엔 그럼 여기 부럽게 하려고 뭘 깔았나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쓰다 다루면 이제 여기에 자꾸 끄떡거리면 이제 대나무를 깔았어요. 대나무가 찔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김순기 장인은 전통 창호의 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대 생활에 맞게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또 여기는 장기하고는 틀린다란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짝은 불발기라고 이제 이렇게 미닫이로다 했는데 원칙의 불발기는 이렇게 자등이나 여닫이지 미닫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들어서 걸어서.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와 변화에 쓰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닫이로다가 하면서 이제 이 불발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원형의 불발기보다는 자등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문양은 그만 못하죠. 외부입니다. 저기는. 외부죠. 예, 내부에는 저렇게 짜면은 이 경쟁이 복잡해서 좀 어지러워요. 근데 외부에다가 세 살문을 안 다룰 경우에는 저렇게 완자가 쫌쫌하게. 아, 완자가 촘촘하게. 예, 이제 이렇게 군역이 너무 허전하게 크지 않게끔. 그래야 좀 아늑한 감과 외부에서 보는 면이 있어요. 그냥 허전하면은 외부에서 볼 적에 뭐가 이상하게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저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촘촘하게 해서 완자를 짜셨단 말이에요. 살짜임새의 간격이 주는 느낌까지 고려한 디자인 선택이다. 다 열리는 거죠? 창호는 집의 품위를 나타내주는 얼굴과도 같지만 아름다움에 치중해 기능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장인 또한 미적 감각과 기능의 조화를 가장 중시한다. 네, 그렇죠. 내 짝이니까. 이렇게 열면 그냥 전체가 시원하게. 아, 시원한 바람이 다 들어오고 여기 앉아서 저기 오시는 손님 오시는 거 다 보이고. 누마루에서 받아들이는 풍경. 열린 창호로 바람이 흐르듯 집과 풍경은 그렇게 하나가 된다. 창호 공방 위층에는 살림집을 두고 있다. 좀 집안 양옥집인데 좀 특이하게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장인의 살림집은 창호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최근 들어 전통 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방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 이를 위해 임시 방편으로 집 전체를 다양한 창호로 꾸며 개방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접목해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과 실용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 방 출입하는 문이에요. 장인의 집은 전통 창호가 서구식 주거 환경과도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순기 장인이 연장을 정리하고 있다. 벌써 몇십 년째 모아둔 연장과 도구들이다. 장인의 얼굴에 감회가 어린다. 이 모두가 장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중한 물건이다. 언젠가 창호 박물관이 건립돼 이 연장들이 모두에게 보여질 날을 장인은 꿈꾸고 있다. 지금 여기 뭐 가짓수가 수도 없는데요. 이거를 왜 제가 이게 수집을 해놨느냐. 수원에가 원 궁궐목수가 최고 많은 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할아버지들이 일손을 띄고 그만두실 때 항상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돌아가실 적에 자기 유품이래 저를 준 거예요, 이게. 창호 제작 전통의 원형.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이기도 하다. 막힌 듯 열린 공간. 창호는 그렇게 집 내부의 주거 공간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의 삶을 살아온 한국인의 정서까지 투영하고 있다. 창호 소목장은 거기에 아름다움과 조용감을 더해 우리 집 한옥을 완성시켰다.